오늘 아침 정보권 주요 뉴스입니다. 겨울철 잠시 중단됐던 군산 제주 간 오전 항공편이 앞으로는 연중 쉼 없이 매일 운항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업이 자꾸 빠져나가는 가운데 도내 향토 기업인 휴비스가 울산의 제2공장을 전주로 통합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내 학교 교가 상당수는 친일 음악가들이 만들었으며 형식도 일본 군가나 일본 전통가요를 따라 청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내륙 지역에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고 9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겨울철에 잠시 중단됐던 군산 제주 간 오전 항공편이 앞으로는 연중 쉼 없이 매일 운항됩니다. 하지만 군산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는 항공편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군산과 제주로 오가는 항공편은 현재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 두 항공사에서 각각 왕복 한 차례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오전 항공편이 증편됐지만 동절기인 11월부터는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7개월간 증편으로 군산공항은 이용객이 전년 대비 30% 늘어 29만 명을 기록했고 탑승률도 8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본의 국가경영 프로젝트에 반영된 새만국제공항의 항공 수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덕분에 이스타항공에 지급하는 연간 6억 원에 가까운 손실 보전금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오전 운항을 포함한 군산 제주 간 항공편이 연중 내내 왕복 3차례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현재 오전 10시 55분인 군산 출발 시간을 좀 더 앞당기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동절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슬롯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연결편 슬롯 조정안 가능 범위 내에 항공편 운항 가능 시간과 도민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운항 시간을 협의하게 됐습니다. 군산 제주 간 항공편이 늘고 시간도 당겨지면서 오전에 갔다 오후에 돌아오는 제주도 여행이 한층 여유로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향토 기업인 휴비스가 울산의 제2공장을 전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데요. 기업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나온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팔복동의 터줏대감인 휴비스. 국내 섬유 시장의 양대 강자인 삼양사와 SK케미칼이 공동 출자한 회사입니다. 높은 열을 가하면 접착제처럼 달라붙는 기능성 소재인 폴리에스터 단섬유가 주력인데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자동차 내장재, 매트리스, 소파 등 접착 소재가 필요한 부분에 아크릴 수진 대신 친환경 소재인 LMF를 사용해. 하지만 최근 후발 중국 업체 추격이 만만치 않아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 두 회사의 공동 출자로 전주와 울산에 각각 나뉘어 있었던 생산 라인의 통폐합이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매출 2,670억 원으로 전체 물량의 20%를 담당하던 울산의 설비를 전주로 옮겨 내년 5월부터 통합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전주와 울산이 나눠져 있는 공장 사이트를 통폐합함으로써 공장 사이트와 설비의 운영 합리성을 도모하고 울산 공장의 기존 인력 250여 명의 전주 이전 또는 신규 채용이 예상되고 전주 공장의 생산량 증대도 기대됩니다. 휴비스의 연간 매출은 1조 2천억 규모인데 관리비와 임대료 등 연간 100억 원이 절감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은 뒤 가장 힘겨워하는 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온 협력업체들인데요. 최근 군산 공장 매각과 인수가 구체화하면서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1차 협력업체인 이 공장은 자동차 외장 부품을 15년째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 품목을 한국 GM에 납품했다가 군산 공장이 문을 닫은 지난해 6월부터는 전량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 GM 우즈베키스탄 공장에 생산 부품을 납품했는데 계약 종료 시점인 오는 6월부터는
이마저 중단될 예정이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6월 달이면 빨리 좀 해서 종료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 이후에 다른 매출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120여 개 중에 20여 개 업체는 이미 휴폐업했으며 다른 업체들은 조업 단축이나 생산 라인을 바꾸어 겨우 가동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GM은 최근 군산공장 매각 협상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컨소시엄 형태의 한 국내 업체가 군산공장 매입에 관심을 보이며 기본적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GM은 현재로서는 대상 업체나 업종은 자세히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조만간 협상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우리는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던 중에서 많은 기업 중에서 그래도 나은 우수한 기업도라고 대화를 하고 있다. 군산 공장의 경우 차체와 도장, 조립 공장 등 제조 설비를 활용할 수 있고 5만 톤급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수출 전용 부두를 갖췄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타 지역 확산 후보군으로 군산을 지목해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역할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 재활용을 위한 매각이 군산형 일자리 추진과 맞물려 성사될 경우 지역경제 재도약에 물꼬를 트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지만 우리 생활 속에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잔재는 여전히 그 뿌리가 깊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는 그 정도가 심각한데요. 학교를 상징한다는 교가를 조사해 보았더니 곡은 친일 인사들이 만들고 형식도 일본 군가나 전통가요를 빌려온 곳이 상당수였습니다. 성인호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800여 개 학교의 교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김성태, 이홍렬, 김동진 등 5명이 만든 교가를 25개 학교에서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작사자까지 합하면 친일 행각 인물과 관련된 교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사 역시 역군, 학도, 용맹 등 군국주의 시대 용어들이 상당수 발견됩니다. 교가 형식도 문제였습니다. 보병의 본령이라는 일본의 대표적 군가입니다. 도내 한 초등학교의 교가입니다. 마치 복사한 듯 같은 느낌입니다. 오음계로 이뤄진 대표적인 일본 엔카입니다. 도내 한 중학교의 교가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교가 같은 경우는 단조의 그 엔가를 빌어서 멜로디 선율을 단조를 장조로 바꾼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도내 한 교사단체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전북 지역 초중 고등학교 교가를 모두 조사한 결과 교가 상당수가 군가나 엔카 등 일제 잔재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우리나라만 교가가 있다 보니 해방 직후에 설립된 학교의 교가에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제국주의 의식이 녹아들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 군대 행진곡풍이나 일본 가요, 즉 엔카 형식으로 된 그 교가들이 15%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입니다. 100년 전 선조들은 피 흘려 일제에 저항했지만 오늘을 사는 어린 학생들은 일본 제국주의 흔적이 남아있는 교가를 별다른 생각 없이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전액 관리제를 거부한 택시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법원의 이번 판단이 강행 법령을 무력화한 엉터리 결정이라며 시민단체들과 오늘 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월급제인 전액관리제가 자리를 잡지 못했고 전주시가 더 노력해야 한다며 과태료를 부과받은 10개 택시업체가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도내 농축협 92곳과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등 109개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28일부터 선거운동이 개시됩니다. 총 선거 인수는 25만여 명으로 다음 달 3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 공보물이 발송되고 선거일은 13일 오전 7시부터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조만간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있을 예정인데요. 이 선거 열기는 각종 반칙이 난무하며 뜨거워지는데 유권자인 주민들은 투표소가 멀다며 벌써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300여 명의 주민이 있는 임실군 운암면의 한 마을입니다. 다음 달 13일 임실 지역 농협과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조합장 투표를 하려면 15km 거리인 운암 면사무소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투표소까지는 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없습니다. 여기서 정규적으로 다니는 버스도 없고 노인들이 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임실군 운암면엔 모두 3군데 투표소가 설치돼 사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운암면 같은 면단위 지역에는 1개 투표소만 설치합니다. 이 때문에 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주민들은 투표를 하려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려면 선거 비용을 대는 조합들의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당장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교통편이라도 제공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선관위는 공정성 문제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 전원의 동의를 각 조합별로 후보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고령의 농어민들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자가용 같은 이동 수단도 많지 않은 상황. 시골 마을 조합원들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올해도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이 실시됩니다. 전주시는 올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예산을 1억 8천만 원으로 늘리고 다음 달 2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은 현수막 1,000원, 명함형 광고물은 100장당 1,000원이며 1인당 최대 보상 금액은 주당 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전주시가 전기차 구입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올해 총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자동차 160대와 전기 이륜차 80여 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 후 차량이 출고되거나 등록된 순으로 선정됩니다. 먼 거리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응급 환자들에게 지역 병의원들의 역할은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전문의가 없어 문을 닫았던 장수보건의료원이 최근 정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장수보건의료원이 정상화되면서 장수 지역 환자들이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장수의료원은 전문의가 없어 지난 5개월간 입원실 문을 닫았다가 최근 신임 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수의료원은 내과 등 9개 진료과와 응급실, 30개 입원실을 갖추고 신속한 진료 서비스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의료원 정상 운영으로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가사일을 보면서 안심하고 믿고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장학금 기부가 늘면서 임실군의 지역인재 양성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실 애양장학회에 전달된 장학금은 역대 최대인 1억 5천만 원으로 해마다 기부액이 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봉황인재학당이 자리를 잡으면서 기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지역 화폐인 남원사랑 상품권 유통을 위해 관내 14개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금융기관 49개 점포에서는 상품권 판매와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데 남원사랑 상품권은 10,000원권과 1,000원권 두 종류로 3월 중에 유통됩니다. 남원사랑 상품권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지난 1월 장담극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순창 고추장마을 체험행사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6년째 치러진 장담그기 행사는 지난 23일 100여 명의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참여해 기능인과 함께 장을 담그고 또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전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국책은행의 지역 이전 문제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됩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전북 혁신도시에 재상금융중심지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의 전주 이전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맞서 부산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두 은행의 부산 이전 법안을 예고하고 있고 김두관 의원은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필요한 곳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이제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 유스코 해외 봉사단이 꿈꾸는 귀국 콘서트가 내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는 오늘 관객과 어울리는 화요 예술 무대로 풍물 연희예술단 광대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에 미친 영향 등을 조명하는 전시가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수중 사진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제나 할로웨이의 사진전이 모레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됩니다. 심홍재 작가의 개인전이 전주 다원공간 몬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유관기관들이 오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과 상담회를 갖습니다. 가구 디자이너 이종명과 함께하는 아트메이커 맛보기 교육이 오늘 한지산업지원센터 내에서 진행됩니다. 제40회 줄포 전국 민속연날리기 대회가 오는 1일 부안군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호남 최초 항일운동인 3.5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오는 1일 군산 구암교회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오는 3월 1일 익산역 광장에서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내륙 지역에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고 9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낮 기온 11도, 익산 영하 3도에서 11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5도에서 11도, 진안 영하 5도에서 10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2도에서 8도, 고창 영하 2도에서 1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진안과 장수, 남원 지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전주, 익산, 완주, 임실, 무주, 순창이 나쁨,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을,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